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 박미희 부원장이고 오늘 예비 고1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회하고 또 나중에 유튜브에 링크가 올라가서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보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네, 편하게 드시면서 들어주셔도 됩니다. 자, 11월이에요. 11월 한 이맘때쯤 되면 항상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뭔가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벌써 다음 주 주말이면 12월이고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데 특히 이제 중3 학부모님들은 더욱 좀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바쁘신 11월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마지막 시험이 있었고 혹은 다음 주에 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 쓸지 원서를 정해야 하는 기간이라서 뭐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 뭐 좀 빡센 분위기가 좋은 데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편해도 내신을 위해서 가는 게 좋을지 특히 이제 올해 예비 고1 학생들은 이때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더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때 예비 고1 학부모가 됐다고 생각해도 참 정신적으로 힘든 11월을 보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뭐 학원 설명회를 다녀오셨든 아니면 학교마다 뭐 설명회를 다녀오셨든 이제 어느 학교로 갈지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우리 애가 거길 갈 예정인데 거기 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나 이 많은 11월 후반부터 12월, 1월, 2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여기 설명회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해 하셨을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행 그리고 심화를 얼만큼 해야 하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각각의 학생별로 이제 선행이나 심화에 대한 가닥이 잡혔으면 로드맵을 어떻게 짜서 공부를 해야 하나 12월엔 뭘 해야 하고 1월에 2월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 메이저 수학학원에서는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골치 아픈 주제예요. 선행이랑 심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이제 아마 학부모님마다 다를 텐데 뭐 어디서는 선행을 그래도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보다 더 학기 중에 시간이 없어서 선행을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적어도 수투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배울 과정으로는 미적이죠. 아니면 뭐 거기까지는 해야 한다더라. 아니면 고1까지 과정까지는 해야 한다더라. 아니다 뭐 하나를 깊이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제일 먼저 빠른 결론을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제일 핵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수상화가 정말로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갸우뚱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뭐 지금 상위권 학생이 됐든 중위권 학생이 됐든 하위권은 뭐 당연하지만 뭐가 됐든지 수상화가 제일 중요해요. 아주 소수의 뭐 가끔 뭐 의대생 다큐 이런 거 보면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할 때 뭐 침대에서 수학 문제 그냥 풀고 뭐 쉬는 시간에 만화책 봤어요 막 이런 친구들 말고 정말 소수의 0.1% 말고 상위권 아이들이라도 수학에서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라도 지금부터는 수상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짜셔야 돼요. 자, 그럼 왜 수상화가 중요하냐라고 하기 전에 이제 지금 아마 마음속에서 의문이 드신 분들도 있어서 현재 중3 학생들이 어떤 경우인가를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상위권 학생일 수 있어요. 지금 수상화를 이미 한 중1부터 시작해가지고 3-4번 반 학생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친구라서 이미 수상화는 정말 지겹도록 한 것 같은데 또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 가면 더더욱 시간이 없는데 지금 미리 수 1, 2를 해놔야 미적까지 해놔야 한 바퀴 돌고 가야 고등학교 가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일 텐데 지금 애매한 거예요. 1등급까지 바라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더 잘하려면 더더욱 더 잘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하지 않나.
지금 시간이 많잖아요. 12월, 1월, 2월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때 선행을 꼭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수상화는 아무튼 하긴 했으니까 선행에 좀 더 비중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수상화가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적을 유지하려는 동기부여인데요.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때는 A, B, C 그냥 절대평가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평가로 10%까지는 1등급이 나올 텐데, 자기가 이제 1등급 안에 들었건 2등급 안에 들었건 첫 번째로 성적을 딱 어느 정도 찍으면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상위권이 됐든 중위권이 됐든 더 올라가려고 하지, 자기가 학생들이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기 때문에 유지하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뻔한 말이지만 제일 뻔한 이유죠. 그래서 수상화를 기본으로 둬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마 좀 생각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결과, 한 과정에서 정말 깊이 있게 몰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애랑 없는 애랑은 계속 그 격차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몰입의 경험이 수상화를 고1 과정을 깊이 있게 고등학교 때 해본 경험이 있으면 마음으로는 조급하실 수 있어요. 수 1, 2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이 시간에 수 1, 2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상화에 몰입을 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수 1, 2를 해야 할 때가 됐을 때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봤으니까, 이제 애들이 수학 머리라고 하죠, 소위. 이제 비슷한 수학 센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걔가 이 방학 때, 이 시즌에 수상을 한번 제대로 해본 아이랑 그냥 이제 설렁설렁 한번 해보고 고2가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2가 돼서 이제 수 1, 2를 해야 할 때 그렇게 보낸 아이는 비슷한 수학 센스를 갖고 있더라도 공부하는 양이 일단 달라지고, 그리고 공부하는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몰입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돼요. 특히 이제 이걸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자꾸 다양한 문제집을 풀려고 해요. 문제집을 어떤 책이 좋다더라, TOT가 좋다더라, 고쟁이가 좋다더라 해서 다양하게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반드시 한 번은 수상화를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시즌이고, 그게 바로 지금이다, 제일 적기이다 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이나, 어차피 이제 만약에 정시를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결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낙중대나 분위기가 좋은 학교로 가서 얘는 그래 좀 수시로는 스타일상 힘들 것 같아서 정시를 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수능 범위는, 직접적인 범위는 수 1, 2부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대수, 미적, 그리고 확통이 우리 아이들의 수능 범위예요. 그러면 수상화는 직접적인 범위가 아니니까 기본 개념만 알고 수 1, 2를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드맵을 짤 때 그냥 어차피 얘는 정시로 갈 예정이라서 수 1, 2를 좀 많이 시켜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직접 가르쳐보고, 저희는 중학교부터 고3까지 모두 하기 때문에 고3 수능에서, 그리고 수 1, 2에서 또 가르쳐보면 수상화와 연계가 생각보다 정말 커요. 이번에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을 봤잖아요. 그래서 수능 날 이제 한 학생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중1부터 고3까지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삼수를 하긴 했지만 이제 수능을 보고 전화가 왔어요. 수능 날 저녁에. 그래서 선생님 저 수학 100점 맞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삼수를 했으니까 이제 자랑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들은 자랑을 했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저한테 수학을 배웠으니까 선생님 생각나서 전화했다라고 전화를 해주는데, 제일 먼저 말한 말이, 선생님 그 30번 문제, 합성함수 문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번 수능에 특히 합성함수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합성함수가 어디 단원이냐면 수하 단원이에요. 함수 단원에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연계된 게 많이 나왔고, 또 수 1, 2를 공부시키다 보면 수2에, 그러니까 미적이죠. 미적에서
연속이나 아니면 미분 가능성을 볼 때 그 기반이 되는 문제가 이제 기반이 되는 생각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수상에서 뭐 2차 함수나 3차, 3차 방정식을 할 때 쓰였던 생각들이 이제 수 1, 2를 할 때 심화 문제에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상하를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제대로 해놓는 게 나중에 수 1, 2를 생각해서도 그걸 잘하기 위해서도 제일 빠른 길이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수상하가 중요하구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애들의 공부를 해야 될까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중위권 로드맵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중위권을 이제 마음속으로 중위권은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을 하셨을 때 아마 대부분은 3등급 이하로는 중위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아직 고등학교 이제 뭐 위에 형제가 없으신 분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현재 고등학생들 기준으로는 1등급이 4%고 2등급은 11%까지거든요. 누적으로 11%.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받을 내신에서는 누적으로 10%까지가 1등급이고 2등급은 누적으로 34%까지예요. 그럼 10%면 10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위권 말고 사실 이제 그 밑으로 현 제도로 3등급 이하로는 상위권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 상위권이고 나머지는 중위권 이하면 또 아예 하위권의 계획도 있지만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 대부분 중위권 학생들은 어떤 상태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한번 중위권인가 생각할 때 사실 중학교 시험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당 내에서도 학교별로 사실 시험 난이도 편차가 크고 그 다음에 같은 학교에서도 시험별로 좀 편차가 큰 것 같아요. 특히 막 바로 얼마 전에 봤던 샛별중은 이번에 1학년부터 시험이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같은 학교인데도 뭐 작년 2학년 쉬었다가 올해 2학년 어렵고 이렇게 편차가 있어서 중학교 시험만으로 판단하기는 뭐 중위권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선행 진도는 어디까지냐면 수상하 한 번 이제 본 정도, 수상하 한 번 받거나 아니면 2번 정도 받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중위권에서도 상위권에 가까운 친구들은 수 1까지는 봐봤다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사실은. 그리고 고등수학 무엇보다 이제 센을 풀렸을 때 지금 단계에서 고등학교 센을 풀렸을 때 성취도가 한번 배운 단원을 풀려보시면 객관적으로 뭐 몇 문제, 한 50문제 중에 맞힌 문제, 틀린 문제 퍼센테이지를 계산했을 때 60%에서 사실 70%도 안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한 60%?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중학교 센인데 뭐 다른 심화서도 아니고 센에서 저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정말 시켜보면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센이랑은 많이 달라요. 중학교 센은 같은 아이를 중학교 과정을 가르쳐요. 그럼 그거를 중학교 한 단원 개념 원리로 하고 센을 풀렸을 때 대부분은 한 80% 이상은 나오거든요. 이제 수학에 센스가 없는 수학을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가 아니면 중학교 센 과정에서는 막 특별히 어려운 단원 아니면 80%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아이가 고등 과정 센 한 단원을 개념 원리로 배우고 센을 푼다. 그러면 60% 이하의 성취도가 나올 거예요. 일단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다르고 이제 중학교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위에 설명 있잖아요. 센은 그거 밑에 적용하면 끝인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상문제를 제외하고. 근데 고등학교 센은 개념이 있어도 그거 적용하는 문제는 맨 위에 한 문제 정도고 그 밑에도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상태다라고 하면 중위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단원에 따라서 수상이랑 연계된 단원에 구멍이 좀 많은 편이죠. 뭐 복잡한 인수분해, 그 기본 인수분해 말고 복잡한 인수분해라던가 2차 함수 단원을 시켜봤을 때 저 여기 다 까먹었는데요? 뭐 하거나 물론 이제 금방 기억을 해내겠지만 이런 구멍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로드맵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상하를 성취도를 높이는 게 계속
최우선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반드시 계획을 세우실 때 수상하의 성취도를 높이는 걸 최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로드맵을 짜야 된다. 그리고 최소 그 센이, 계속 센으로 예를 드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센이라서 그렇고 센이 됐든 뭐 RPM이 됐든 아무튼 책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3에서 5회독을 하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려요. 왜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책 하나를 제대로 보는 게 수학은 중요하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센을 풀렸을 때는 한 60%의 성취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오답을 하겠죠. 거기서 이제 60%에서 나머지 40%에 대한 오답을 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게 정말 많고 한 문제 한 문제당 이제 설명해 줘야 되는 게 많아서 한 단원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처음 할 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를 오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1회독을 마무리를 하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어쩌면 일주일에 한 단원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2회독을 할 때는 다시 처음부터 풀면 성취도가 좀 높아지겠죠. 한 80%가 될 거예요. 여전히 90% 이상은 아니에요. 80%일 거예요. 센 그 비상문제에서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원의 방정식 이런 단어는 유형별로 아예 다 까먹는 단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성취도가 2회독을 할 때 좀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회독을 할 때는 여전히 한 90% 정도가 될 텐데 그 틀리는 문제들은 이제 암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네. 회독할 때 네. 맞은 문제는 빼고 하나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 틀린 책에는 저희는 모두 다 노트에 풀고 틀린 문제만 책에 표시하도록 하는데 학생마다 다른데 이제 단원별로 여기는 기본 문제는 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면은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오도록 시킬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대부분이긴 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틀린 문제만 다시 풀고 근데 한 3회독을 할 때쯤에는 그냥 전체를 다시 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맞았던 거에서 다시 개념이 좀 흔들려서 틀릴 수도 있거든요. 암기로 풀었던 유형들은 그 정도의 공부 양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3회독을 하고 그래서 최소 3회독은 하고 그 뒤에 이제 시간이 더 있다면 더 많이 풀어보자. 그래서 센 B에서는 최소한 모르는 게 없어야 그 다음에 심화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심화서는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지망하는 학교가 뭐 부교재를 쓰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고난도를 쓰거나 아니면 전국연합 기출을 쓰거나 이제 학교마다 그 심화서를 이제 보통은 시키는데 심화서에도 레벨 1, 2, 3가 있고 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아픈 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심화서를 풀었을 때 스텝 1은 다 맞을 수 있어요. 제대로 했으면. 근데 스텝 2에서는 또 한 50%의 성취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심화서에서 높은 단계를 맞추는 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회독을 높여서.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됐을 때는 기출을 해서 기출을 시간 내에 푸는 거 그리고 자기가 풀 수 있는 걸 푸는 거를 해야 이제 점수가 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월별로 계획을 세워보면 제가 이제 쓰여드린 거랑 약간 달라가지고 네, 한번 요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시 한번 설명회를 준비해서 생각하니까 원래 거기 쓰여진 걸로는 12월까지 공통수학 1, 2가 다 센 N회독이었는데 수상만 N회독을 하기에도 처음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중위권 학생이라면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 시험이 곧 끝나니까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까지는 센 위주로 방금 말씀드린 그 N회독을 정말 집중해서 해놓는 게 반드시 필수 과정이고 그걸 해야 그 다음 과정이 있어서 12월까지 그걸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1월부터는 자의 같은 걸 많이 풀 텐데 자의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저 3월 뭐 고등학교 들어가면 보는 모의고사 기출을 단원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자의가 됐든 아니면 뭐 마더텅이 됐든 그걸로 이제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 기출을 풀면서 왜냐하면 시험에서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센은 기본을 닦기 위한 단계고 그 다음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풀면서 기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월부터는 심화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대략적인 로드맵이에요. 근데 그래서 12월에는 다른 것보다 일단 수상 N회독 하는데 중점을 드릴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방학부터 1월부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선행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선행 과정을 이어서 여력이 된다면 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센 N해독이 늦어지면 뒤에 계획도 사실 계속 좀 늦어져서 이제 여기서 하나씩 못하는 게 생기는 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대수 선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뒤에 심화서를 못하거나 하는 단계로 하는 정도로 이제 방학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중위권으로 뭉뚱그려서 설명을 들었지만 학생마다 지금 상황이 모두 다를 거예요. 이제 선행을 아직 수상화를 안 한 친구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개념서를 아직 안 한 친구라면 그러면 12월에 개념서를 먼저 해야 돼요. 개념서를 하면서 이제 한 수상 중간까지는 개념서 하고 개념서만 집중을 하다가 이제 후반부 들어가면서는 센을 같이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뒤에 설명해드릴 이제 진단평가를 보고 학생에 맞는 개별 로드맵을 좀 세울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위권, 이제 로드맵인데요. 상위권은 아까 말씀드린 10%,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큰 아이들인데요. 이 친구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저는 그러니까 선행을 뭐 어디까지 했다로 상위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수투 미적까지 했다 그러는데 그냥 개념만 들어본 정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제 상위권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은 수상화를 이미 한 3-4번 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위권 학부모님들은 이제 요걸 들으면 또 마음이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상위권은 벌써 이렇게 나가는데 조급해지기 때문에 여기 잠깐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상위권인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상화 3-4번 앞에 말씀드린 센 N해독 하는 거를 이미 사실 중학교 때 한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이미 N해독을 했기 때문에 지금 11월 말에 수상 한번 한 단원 풀어와라 라고 숙제를 내줬을 때 성취도가 한 80에서 95%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센 2회독 정도 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또 말씀을 드릴게 그럼 이 정도 완성됐으니까 그럼 선행에 욕심이 자꾸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수상화 성취도를 높이는 게 최우선이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고1이 되면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중간고사 보고 저희 학원으로 오는 이제 많은 친구들 중에 이제 전 학원에서 겨울방학 때 이제 좀 상위권이어서 이제 뭐 미적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 2죠. 고3 때 하는 미적 2 이거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수 1, 2 위주로 하거나 왜냐면 얘는 잘하는 애니까. 근데 그러다가 내신은 중학교 때처럼 생각하고 뭐 계약하고 나서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뭐 한 3등급 이렇게 나온 거예요. 3등급이야. 그러면 이제 상위권 친구는 목표하는 데를 수시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해져서 오는 친구들을 자주 봐서 상위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겨울 방학에 수상화를 꼭 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회독, 그러니까 센에서 80% 정도 이상의 성취도가 나오면 먼저 센에서 모르는 게 없도록 한번 복습을 꼭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심화서를 위주로 N회독을 하는 거예요. 심화서를 N회독하고 그리고 기출을 보면서 이제 상위권은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 관리랑 멘탈 관리도 고등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 내에 이걸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갑자기 앞장에서 계산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막 쏟아지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와서 이제 막 갑자기 손이 떨리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이런 친구들 정말 매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하는 거를 방학 때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계획을 세울 텐데요. 예시를 들면 일단 12월까지는 센 복습, 수상을 하는 거예요. 수상하를 12월까지 복습하고 조금 빠른 친구들이라서 센 복습이 되게 빨리 끝나요. 일주일에 한 하루, 그러니까 한 번 숙제 내줄 때 막 한 단원, 2단원 다 풀어오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빨리 이제 한 2주 정도면 하죠. 그 다음에 심화서를 시작해요. 심화서를 1회독을 하고 1월, 2월에는 심화서를 N회독 하면서 고등학교 분당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 이제 한 최근 3개년 기출을 쭉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뭐 이제 뒤에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여력이 사실은 거의 될 거예요. 상위권 친구들은. 그래서 그걸 하면서 뒤에 선행 나가고 있던 진도를 이어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중위권 학부모님들이 마음이 다시 막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상위권은 막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이렇게 센 N회독을 여러 번 할 수 있었던 건 앞에서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중학교 때 그걸 다져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중위권 학생들도 지금 수상하를 이번 방학에 이걸 다져놓는 시간이 있어야 길게 봤을 때 내년 이제 고2가 되는 겨울방학에는 수 1, 2를 심화서까지 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위권 학생들도 이제 지금 꼭 그 몰입하는 경험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상위권 학생들도 사실 같은 상위권이라도 그 진도가 매우 달라요. 진도가 뭐 수1까지 한 학생도 있고 수2까지 한 학생도 있어서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진단평가를 보고 이제 학생별로 맞는 로드맵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원 시스템은 오늘 이제 비재원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개별 진도로 선행을 나가는, 개별 진도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고, 그래서 1대1로 개별 학습 코칭을 하고 무학년이에요. 그래서 시간표가 학기 중에는 4시, 6시, 8시에 시간표가 있고, 요일도 뭐 월, 수, 금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뭐 월, 목, 금으로 하고 싶다. 다른 학원 스케줄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정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시간표 이제는 자유롭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학생별로 같은 타임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나가는 진도가 다 다르고 그다음 나가는 교재가 다 달라요. 왜냐면 지금 얘한테 필요한 게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별 맞춤으로 하고 있고요. 한 반의 최대 정원은 최대가 8명이고요. 그리고 숙제랑 오답 관리를 굉장히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입학 상담 혹시 원하시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테스트로 한 번 학원에 올 때 하는데, 이제 2시간 수업은 담임 선생님이랑 한 번 최대 정원 8명인 담임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은 자습실에 가서 클리닉 시간이죠. 그때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오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숙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올 때 4시간씩 공부를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저희 학원은 이제 그거는 방학 특강인데, 방학에는 저희가 주 5일 월화수목금 방학 특강을 진행해요. 그래서 방학 1월 10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때는 9시 타임,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9시, 그리고 11시, 2시, 4시 이렇게 시간표가 있어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사실 예비 고1 학생들한테는 저는 이번 방학에는 꼭 주 5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학기 중에는 주 3회로 하는데, 예비 고1은 공부량이 정말 많기 때문에 가급적 주 5일로 자기주도 수업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계속 진단평가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그 나눠드린 그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단평가는 지금 그러면 방학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현재 상태 파악하고 계획을 짜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진단평가 종이에 학생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진도 나갔고 어떤 상태다 말씀해 주시면 진단평가를 보고 이제 저랑 홍인철 원장님이랑 김찬엽 부원장님 중에서 상담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단평가는 보통은 이제 지금이 아니고 전에 이제 학원에 상담을 왔으면 현재 나가고 있는 대수 과정, 그러니까 1학기 과정 중에서 원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수상까지 나갔다 그러면 수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3학년 아직 수상이 좀 진단평가 볼 정도는 안 된다 그럼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봐도 돼요. 또는 원하시면 이제 지망한 학교, 본인이 갈 학교의 중간고사로 시험을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학생별로 이제 그럼 이번 12월, 1월, 2월에는 이런 계획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상담을 1대1로 드릴 건데, 그거는 네,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담 원하시는 시간이나 요일 작성해 주셔서 이따가 이제 나가실 때 팀장님한테 드리면 맞춰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저희는 개별 맞춤 수업이기 때문에 개별로 로드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 고1 학생들은 로드맵이 이번에 2번 나갈 건데, 당장 다음 주부터 방학 특강 시작하기 전까지 한 6주 정도의 시간 동안 뭘 할 건지 로드맵 짜서 각각 개별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방학에
방학의 1, 2월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학생 개별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요. 카톡으로 보내드려서 이번 주는 여기 정도까지 했다. 이번 방학엔 여기까지 할 계획이다. 라는 거 이제 매번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특강은 예비고1을 위한 건데요. 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2월에 센 N회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센에서 학생마다 모르는 게 상위권이 됐든 중위권이 됐든 모두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단원별로 좀 어려워하는 정리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매주 토요일 9시에서 11시에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음 주는 저희가 연말 설명회가 있어서 못하고 다다음 주 토요일 9시부터 1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9시에서 11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클리닉 시간인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하시면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화 특강은 이제 그럼 12월에는 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월에는 기출이랑 그 다음에 심화서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화목 이제 1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 화목 2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하는데요. 이것도 2시에서 4시까지 수업하고 전후로 뭐 테스트, 복습 테스트나 아니면 클리닉이 있을 예정이에요. 분당 지역이나 강남 지역 기출을 보면 좀 트렌드가 있어요.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 그리고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 손대기 어려워하는 문제들 그런 유형 단원별로 어려워하는 유형들 뽑아서 같이 저랑 강의식으로 풀어보고 하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줄 때 겨울방학에 보통 저희 반 아이들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뭐 월화수목금을 자기 주도로 하면서 이제 화목에 특강을 추가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월수금은 아까 말씀드린 8명 최대 정원 월수금은 자기 주도로 하면서 화목은 특강으로 이제 같이 저랑 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주 5회를 하는 게 힘들지 않나 하는데 사실 이제 꽤 오래 학원을 다닌 친구들은 학원 중3 학부모님들 전화를 드리면 당장 12월부터 사실 주 5회 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중요한 시기인 걸 아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평가는 이제 기출문제를 시간을 재고 같이 풀어보는 건데 요거는 무료예요. 그래서 미리 보는 중간고사로 12월부터 2월까지 한 달에 2번씩 토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여기 모여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분 시간 재고 OMR 체크하고 하는 거 할 거고 시험 본 후에는 이제 학원 저희 선생님들이 매번 해설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은 이렇게 돼요. 12월 7일부터 볼 거고 아침 9시에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모두 볼 수 있는 거라서 신청해 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월부터는 방학 특강 시작하고부터는 10시에 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겨울방학 설명회를 진행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저희 학원 시스템을 설명해 드렸는데 겨울방학에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이랑 토요일에 같은 내용으로 이제 2번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라서 신청해 주시면 간단한 식사 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설명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 준비해드린 예비 고1에 대한 설명회였고요. 이제 아마 1대1로 궁금하신 거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인사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